네. 자, 이번에는 이 세월호 참사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검찰이 특별 수사단을 꾸려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세월호 특별 수사단이 이르면 이번 주에 구조 실패의 책임자에게 구속영장 청구할 예정이다. 당시 해경청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수사가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움직임을 남다른 시선을 아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장을 맡고 있는 박병우 국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11월에 한번 모셨던가요, 인터뷰? 예, 네, 2달 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네. 자, 일단 그 보도를 제가 좀 전해드렸는데요. 그 특조위 차원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저희들이 특수단하고 사실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 정기적으로.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예. 대략의 상황들은 저희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책임자 누구냐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서해해양경찰청장, 그다음에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이 사람들이 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일단 세 사람은 좀 기본으로 그렇게 되는 거로 저희들도 지금 알고 있고 네. 추가해서 한 2명 내외 정도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그 2명이라면 그러면 직급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고위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한 5명 정도가 어떤 예, 일단 물망에 그렇게 지금 거론되는 거로 저희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저 핵심적인 문제가 의무 방기라고 하고 그 예를 들어서 ACO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를 탔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예. 어떤 이제 대형 그러니까 특히 해상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면 항공 쪽에서도 그 조정자의 임무를 부여받고 그 코디네이터죠, 이른바 헬기 구조 이런 걸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누군가 이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그 조종자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맡은 항공기를 ACO, 이제 에어크래프트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네. 거기에 있고 해상에서는 이제 온신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OSC가 지정이 돼서 네. 현장에서 모든 임무를 네. 조정하고 위에 보고하고 또 보고받고 이런 역할이 지정이 되고 예. 근데 이제 1, 2, 3정이 OSC에 지정이 됐었다. 사실은 뭐 지정이 된 거냐 뭐 이런 문제로 사실 좀 말씀이 많았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출동 총괄해 가지고 누군가는 그 역할들을 부여하는 책임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공 쪽이든 한마디로 현장 OSC든 해상이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SMC라고 그래가지고 수색구조 임무 조정자, 임무 조정관 이런 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조사를 하면서 특히 항공 쪽에서는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애매하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비행기가 어느 헬기가 그 항공 조정관 역할을 했느냐 그게 지정된 경로가 사실은 별로 안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때 고정익이라고 해서 그 날개가 이렇게 이 헬기가 아니고 훨씬 더 높이 가는 그 비행기가 CN235이라고 그래서 그 비행기가 출동이 가장 빨랐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뭐 헬기들한테 이러이런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라 뭐 이런 역할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구조에 관해서는 단 어느 한 번의 지시가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납득이 안 되는 게 예. 이건 당연히 지정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현장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지정이 안 됐다. 이 얘기죠. 항공에서의 컨트롤 타워는 지금 지정이 안 됐던 거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러 방기한 겁니까? 아니면 뭘 몰라서 이렇게 했던 겁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저희들한테 조사 대상이 된 거고 수사 대상으로 지금 이제 특수단에서 아마 유심히 본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특수단은 좀 거기에
수사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저희가 이제 11월에 이제 국장님을 모셔서 여쭤봤던 게 이제 그때 이제 그 맥박이 살아있는 예, 예, 학생이 예. 구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헬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헬기 이송이 되지 않았던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럼 이 문제도 예. ACO를 지정하지 않은 데서부터 비롯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 부분도 비켜나갈 수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구난방이었다 이거잖아요. 현장에서. 그렇죠. 예, 매뉴얼은 뭐 정확하게 이리저리 다 나와 있기는 한데 예. 그 매뉴얼이 단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요? 예.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있다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작년 12월 말에 네. 요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해 가지고 특수단에 의견서로 해가지고 긴급해서 저희들이 좀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서류를 좀 제출을 해놓은 게 있어요. 특조에서 먼저 이제 찾아가지고 특수단에 넘긴 거네요. 예, 특수단도 그 부분을 좀 착안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에 왔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 상황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가 공감이 돼서 저희들이 수사 요청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전원의 의결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절차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그냥 그 저희들이 이러이런 사실관계에 의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이 부분이 대단히 좀 심각하다.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이 허위로 작성이 됐던 건데요? 뭐 한두 개가 아니어서 좀 답답한데요. 네. 크게 두 가지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참사 당시 4월 28일 날 기자회견이 갑자기 열렸어요. 해경 주체? 예, 해경 주체에서 기자회견이 갑자기 열렸는데 그것도 팽목항이 아니고 서망항에서 열렸는데 핵심은 1, 2, 3정이 퇴선 명령을 내렸다. 예. 그래서 현재 있던 기자들이 굉장히 그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기억나는 거 같기도 하네요. 예. 퇴선 명령 없었는데 왜 있다 그러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무전 교신 내용으로도 1, 2, 3 정장이 다른 소리 할 수 있으니 빨리 데리고 와라. 뭐 이런 그 얘기들 자기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해프닝이 아니고 그것이 기획된 배경 그 4월 28일 기자회견이 네. 그리고 거기에 누가 계속 관여를 했는지 본청이 관여했다는 건 저희들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하나의 그 허위 공문서 그쪽에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건 좀 더 심각한 건데 이 모든 배들은 항박일지라는 걸 쓰게 돼 있습니다. 항박일지를 쓰는데 그것은 그날 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수기로 다 기록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수기로 기록하기 전에 예. 가일지라는 거를 그 해상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일단 가일지를 써놓고 그것을 수기로 다 옮겨 적는 겁니다. 네. 근데 가일지상에서는 퇴선 명령을 특히 그 목포 서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라는 그 가일지상의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 지시를 했다. 퇴선 명령을 지시를 했다라는 수기로 쓰는 항박일지로 쓰라고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 윗선에서. 예, 그래서 예. 그것을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써가지고 제출하다 보니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이 된 너무 거죠. 이제 그 깊게 들어가면 이제 시간 제한도 있으니까 그렇죠, 좀 그렇죠. 넓혀갖고 예, 다시 예. 한번 확인차 이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당장 이제 급한 게 이제 고 임경빈 군. 예. 왜 그러면 헬기로 이송을 안 했는지는 지금 혹시 명확히 다 그 결론이 났습니까? 수사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난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뭐 그 자세한 내용까지 확인하기는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아무튼 근데 이게 무슨 어떤 뭐 혼선이나 이런 문제의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단순한 혼선의 문제로는 이런 생명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 그래서 아마 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알겠습니다. 판단을. 그다음에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유족분들은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게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구조가 부실했던 게 아니라 아예 구조를 안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당시 해경 이런 어떤 그 간부들을 일단 그 구속을 하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모든 게 다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유까지 밝혀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예. 그날 참담했던 거는 사실은 헬기에서 내려왔던 항공 구조사들도 사실은 배 위에 30분 이상 다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랬는데도 배 안에 사실은 그 수백 명의 사람이 승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을 거로 보이는데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그 구조의 필요성, 그러니까 퇴선 명령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족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도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구조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안 됐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유까지 파악하는 게 저희들의 미션이긴 한데 네. 그 이유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상적으로는 구조를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한 것이 아니냐라는데 이 증거가 계속 그거를 좀 얘기해주고 있는. 진짜로요?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무서워서 못했다, 배가 침몰할까봐 못했다, 뭐 이런 상황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 한 1분 정도 남아서 근데 예.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11월에 인터뷰에서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게 제가 혹시 그 대통령이 7시간 관련도 뭔가 진척된 게 있는가 여쭤봤을 때 일부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혹시 세월호 특별수사단이나 세월호 특별조사위 차원에서 이것도 계속 지금 파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은 청와대에서 처음 알게 된 계기가 YTN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YTN 9시 그 19분 방송을 보고 알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부에서 문자망을 통해서 알렸다. 이게 공식인데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초 인지부터가 최초 인지부터 지금 큰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게 그 특조위도 말고 특수단에서 이걸 지금 계속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수사 요청을 하게 되면 더 좀 깊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수사 요청을 할 만큼 그러니까 의문점이라든지 정황은 지금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혹시 수사 의뢰를 할지 가능하면 2월, 3월 중으로 빨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진척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여쭤봐도 이제 말씀 안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